네, 잠시 입장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제가 이제 심리학, 철학, 인문학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인문학, 심리학, 철학을 통해 가지고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공부한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자기 심리가 보입니다. 자기 심리가 보일 뿐 아니라 자기가 부끄러워져요. 말하는 거에 평소 늘 얘기했지만 자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에 자기 마음의 어떤 상태가 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건 통계학이기 때문에 뭐 옛날부터 인류 발생 이후부터 아마 시작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집단 생활을 하면서부터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의 마음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구나.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어떤 관계를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하자, 저럴 땐 저렇게 하자. 그것이 지금까지 연구되어 왔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이제 카운슬링.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사전적 의미예요. 카운슬링은 말하자면 이제 상대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가장 알기 쉽게 이거를 해가지고 이제 한 달락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지형고사 읽어볼까요? 1. 카운슬링 상담, 협의 또는 권고, 조언, 충고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 학술 용어로서는 심리학적 교양과 기술을 익힌 전문가인 카운슬러가 적응상의 문제를 가진 내담자와 면접하여 대화를 거듭하고 이를 통하여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인격적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원조적 관계를 전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 이것이 이제 사전적 의미예요. 그 밑에는 이제 조금 정리한 거 다시 부연 설명하는 거죠. 카운슬링이란 마음의 문제에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을 대화와 전문적 지식으로 원조한다. 마음의 문제나 고뇌가 있을 때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토해 나가는 것은 해결로 가는 제1고 카운슬링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 웬만하면요 자기 혼자서 고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고 통째로 드러내 보이고 상대에게 얘기함으로써 자기가 상대에게 이해받고자 정리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또 자기가 정리가 되고 또 상대가 들어주고 또 마음 알아주는 것을 통해서도 또 자기 마음이 이제 보이고 정리가 되는 이런 것이 카운슬링이에요. 알기 쉽게. 근데 이제 전문적인 카운슬링은 심리학적으로서 이제 기본 밑받침이 돼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대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오프사를 읽어보실까요?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마음의 문제와 마주한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심한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매년 늘고 있다. 그것에 응하듯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카운셀링, 그것을 행하는 전문가인 카운셀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카운셀링, 특히 심리 카운셀링은 심리학적인 지식과 이해를 기초로서 내담자의 괴로움에 공감하면서 같이 생각해가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비슷한 것에 카운셀링, 컨설팅이 있다. 이것은 상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것. 그러나 내담자 개인에게 공감적인 세세한 배려는 그다지 없다. 제가 옛날에 내가 만드는 좋은 아침에서 컨설턴트로서 제가 뭐죠? 라디오 방송을 했죠. 그러니까 컨설팅이라는 것은 그냥
대략적인 얘기만 하는 거지. 카운슬링은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여기 보이죠? 그죠? 거기 보면 내담자 와서 상담하는 와서 얘기하는 자의 괴로움에 공감하면서요. 들어줄 때는 공감입니다. 공감이라는 거는 긍정이에요. 어제도 우리 그 초월의 신도 오셔서 자기 자식에 대해서 1시간 정도 얘기했는데 들어주면서 그 입장이 되면서 또 심리적인 제가 분석을 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분이 한 말씀이 역시 상현스님한테 얘기하니까 마음이 정리가 됐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딱 잘라서 한 말은 자식하고 관계할 때 부모와 자식 관계로서 관계하지 말고 보살님은 사업을 하시니까 사업관의 바이어와 관계하는 식으로 대화를 하십시오 하니까 딱 알아듣더라고요. 혹시 머리 좋은 사람은 딱 이론만 얘기해줘도 알아들어요. 근데 머리 나쁜 사람은 아무래도 안 들어요. 지 고집 때문에. 그럼 고생해야 됩니다. 그분이 이제 여러 번 저한테 상담을 했는데 그때마다 많은 도움을 받아서 참 제가 좋죠. 요거 있죠, 그죠? 괴로움에 공감하면서 같이 생각해 가는 거예요. 이게 카운슬링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오봇을 읽어볼까요? 앞에 계신 분은 이제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잘 앉으셨어. 제가 그래서 심리 카운슬링은 내담자와 카운슬링이 이거 심리 카운슬링은 면접 형식이 기본이다. 면접, 그죠? 그러니까 결국 바이어죠. 관계죠. 1대1의 대화, 면접이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행하는 것이 기본이 됩니다. 내담자는 자신이 놓여지고 있는 힘든 상황이나 고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카운슬링은 그것에 대해 철저히 길을 견뎌 받아들이는 것으로 문제점을 분명히 하고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분석하고 구체적인 어바이스를 합니다. 고민이나 문제의 성질은 물론 내담자 개인의 성격이나 심리 성격 등 각일에 맞는 해법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생각한다고 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에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내담자와 카운슬링 간의 밀접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다. 양호한 대인관계, 신뢰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그것이 변해갈 수 있다고 하는 계기가 되고 최종적인 해결로 연결되어 갑니다. 네, 여기서 카운셀러를 할 때는 상대하고 이렇게 관계할 때 상대의 입장에서 들어주면은 거기에 그 사람의 심리가 어떤 심리라고 하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런 적절한 지도법, 적절한 어떤 조언, 어떤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거지. 그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양방 간의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스승과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얘기 안 합니다. 당신이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당신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 그리고 내가 분명 옳은데 당신이 틀린데 그걸 못 받아들이면 난 당신하고 관계할 수 없어. 더 이상의 관계는 끝났어. 고치지 않으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지.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부모와 자식은 끈끈한 정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겠죠. 제가 이 담나사를 정말 죽음을 걸고 가는 것은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저는 이거 하지 않습니다.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공부하는 인연이 됐다는 거는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아까운 시간을 내고 옵니까? 어떤 돈을 저한테 주겠어요? 저한테 주는 게 아니죠. 부처님한테 주시는 거죠. 저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저는 불교 사상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후원을 하는 거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으니까 후원을 하고 그 사람의 사상을 믿으니까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는 뭐 보고만 있어야 됩니다. 잘못 써도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그분이 분명하게 쓰면 계속 후원을 거듭하죠. 옛날 독립군도 많은 후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독립군이 하는 데 있어서 뭐 독립운동 하는 거에만 쓰겠습니까? 술 먹은 것도 쓰고 또 옷 사는 것도 쓰고 그 독립군의 가장 기본이 못 내는 거라고요. 처음에 왜 못을 낼까 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멋있게 살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지. 그 말을 들었을 때, 야, 옛날에 이걸 몰랐는데, 야, 이해가 된다. 언제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내가 이 순간을 내가 하고 싶은 건 살자, 하고 살자. 그러면서 자기 독립운동을 이렇게 주로 해나가는 그 모습을 내가 그렸을 때, 아, 그렇구나. 인생은 어느 큰 목적이 있는데 제 1순위가 있는데 제 1순위에서는 자기 어떤 걸 갖다가 그 충전하는 그런 생활도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어떤 지식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돈 조금 주고 줬다 하죠. 그죠? 그러고 나서 그러죠. 그러면 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관계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자세만 해보세요. 불교 절에 와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어떤 그런, 실습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제가 해볼게요. 마음의 전문자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의 상담이라는 건 얘기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할 상태에 말할 당자음이고, 그러니까 서로 상담하는 것이 이 상담이 뭐 중요한 말이 아니야, 뭐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서로 얘기한다는 뜻입니다. 생각하고. 자, 마음의 문제는 여러 가지예요. 첫째는 스트레스 있고, 그다음에 트라우마 있고. 트라우마는 원래 외상인데 심리학적인 용어로서는 정신적인 외상입니다. 이 어릴 때 성장 과정에서 트라우마가 강한 사람은 이게 안 고쳐져요. 근데 이제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그걸 고친다 합니다. 근데 불교에서 고쳐요.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과거의 행동을 통해서, 과거에 있던 경험을 통해서, 아, 많은 걸 배웠다. 아, 내가 이런 심리 상태니까 이거를 내가 분명히 알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또 이런 똑같은 케이스에 처해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구제할까. 그러면 그거는 트라우마가 아니에요. 자기를 성숙해주는 어떤 그 연습이지. 세 번째는 우울증. 우울증은 자기가 자기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정신세계가 약하기 때문에 우울증 걸리는 겁니다. 너무 목표 설정을 크게 했어요. 그리고 남의 노예가 됩니다. 남의 의식. 또 우울증 걸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전부 비교분별해요. 자기를 알아야 되는데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의 말이 휘둘립니다. 그러니까 너 착한 애다 하면 착해지려 노력하다 보니까 이 착한 거에 노예가 돼버려요. 사람은 착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아요. 인간은 공해. 그 뒤에 나중에 다 써놨습니다. 심리학적인 분야에서. 등교 거부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가면 싫으니까, 부담되니까 안 가고. 방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 공황장애, 대인 기피라는 것이, 저도 걸렸잖아요, 얼마 전에. 나가기 싫은 거예요. 햇빛 보기 싫은 거예요. 사람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렇지만 나는 내가 극복을 하죠. 왜 그런가? 결국은 자신감이 떨어지고 계속 뭐가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이제 거기에서 뭐예요? 포기가 된 거죠. 아, 이제는 끝났다. 더 이상 내가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 뭐 알아주지도 않았는데 더 이상 할 필요 뭐 있나? 그때 그 순간 또 하루 지나니까, 야, 이거 가지고 되겠나? 내가 공부한 게 어딘데? 더 큰 거 생각하자. 이것도 공이지 않냐? 어제 벌떡 일어서죠. 그죠? 자, 여기 많고, 자, 카운셀링의 기본은 대화입니다. 이 대화의 그 가운데 있죠, 대화. 한 번은 대자는 상대, 제가 대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저번에. 대자는
상대 대자도 되고 대립 대자도 되고 일대. 그러니까 상대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 대자의 진짜 의미예요. 그러니까 대화는 상대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뜻인데 상대하고 이야기하면서 상대와 하나가 되는 것이 대화의 큰 목적입니다. 원래 본 뜻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대화하면서 어그러지고 싸우고 갈등을 겪죠. 그거는 결국 뭐예요? 내 잘났다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반드시 옳지 않습니다. 상대 생각이 반드시 틀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옳기도 하고 그러지도 하다. 이걸 분명히 공을 생각하는 것이 대화의 기본 전제입니다. 자, 그래서 카운셀러는 내담자, 이런 이제 그 카운셀링의 세계의 어떤 전문 용어예요.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 내담자, 상담자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상담자, 내담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카운셀러는 상담자고 와서 그 고민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사람은 내담자, 이렇게 구분을 둔 것 같아요. 내담자가 이야기하고 어드바이스를 듣습니다. 그러면 카운셀러는 듣고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느끼시죠? 근데 여기에 기본 전제가 뭐예요? 서로 믿음이다. 우리가 환자가 의사한테 가서도 의사를 믿고 얘기를 하죠. 전바지한테 가도 그렇습니다. 솔직한 당신의 말이 운명을 좌우한다. 써있죠, 대부분. 결국 솔직히 얘기하는 거는 나를 다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일반 사람도 얘기 듣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느 정도고 무엇이 고민인 거 다 알아.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말에 의해서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또 용하다 해요, 맞습니다. 과거를 맞추지만 미래는 못 맞춰, 아무도. 그러니까 미래는 시대의 영역이고. 자, 두 번째 보세요. 내담자 입장에서 현상이라는 건 현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마음이고 이런 상태고 지금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카운셀러는 뭡니까? 왼쪽에 이야기 듣고 공감한다. 공감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절대 안 돼요. 들어주는 건 통째로. 두 번째, 카운셀러 입장에서 심리학적인 견해를 합니다. 이런 심리입니다. 이런 심리는 이런 경우에 이런 상태에서 이런 심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또 내담자는 그 심리학적으로 진단을 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서로 믿음이 형성되니까 듣는 거예요. 세 번째, 어드바이스 합니다. 어드바이스를 참고로 하고 자신의 것은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이런 단계가 심리학에 있어요. 결국은 그 맨 밑에는 문제의 경각, 문제가 가벼워지고 줄어들고 또 이걸 통해서 해결로 연결시킵니다.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결국 마음이 정리되면 문제는 경감됩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이 변하니까 해결의 길로 가는 것은 쉬워져요. 느끼시죠? 자, 3번은 이제 지경모사를 읽어볼게요. 카운셀링을 지원하는 심리학. 마음의 문제를 해결로 이끌기에는 심리학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게 된다. 그럼 도대체 심리학이란 어떠한 학문인가? 대표적인 심리학의 종류와 심리 현상에 대해 소개한다. 심리학이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움직임, 마음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생각하기 위한 지식이다. 심리학이라고 하는 말이 생기기 전부터도 인간은 마음에 대해 생각해왔다. 그 기원은 그리스 철학에 있다. 자, 그리스 철학은 결국은 이게 고대 그리스 철학이죠. 그럼 기원전에서부터 소크라테스부터 플라톤을 이어가지고 이게 심리학, 철학 이것이 이제 전개가 됐어요. 근데 그 당시 동양에서는 공자, 노자, 맹자, 그리고 인도에서는 누구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나름대로 그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심리학 박사들이 탄생해서 심리학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근데 심리라고, 마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본다는 것은 자기가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뿐이지 그 사람의 마음은 볼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 무슨 생각을 모르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상현씨는 어떤 사람이다, 지금은 이런 상태에 이런 마음일 거다 추정을 할 뿐이에요. 맞습니까? 자기 입장이에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아, 상현씨 오늘 얼굴이 참 밝고 기운차고 귀엽습니다.
나 싫어하는 사람은 아이고 빵떡같이 생겨가지고 오늘은 또 어떻게 시커매요 얼굴이. 아이고 오늘 표정이 왜 그래요. 다 자기 감정에 의해서 나를 판단해요. 어느 게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심리학이라는 건 결국은 말, 표정, 행동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고수는 상대 말, 표정, 행동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가지고 관계, 그래서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 나온 거예요. 지피는 저 상대를 알고 지기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야. 근데 상대를 모르면서 자기 생각을 안다고 착각하고 막 질러대지, 까불지. 그럼 웃죠 고수는. 그거 해. 또 까부네. 이러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자식하고 관계할 때 아이고 철없는 거. 어제 그 보살 그러잖아요. 아이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일을 잘하면서도 왜 안 되는 거. 그거는 그 사람의 그 경험 그리고 또 그 업이라. 근데 그것을 스스로 겪게 해줘야 되는데 부모니까 그걸 겪게 하고 싶지 않아서 빨리 하는데 그것이 더 방해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알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냅둬야 돼요. 걱정해야 돼 부모는. 부모의 역할은 걱정입니다. 저의 역할도 걱정이에요. 이제 알았어요. 암만 해줘도 말 안 듣는 사람 말 안 들어. 그렇게 중요한 얘기 해줘야 돼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냅둬요.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2년 되면 낫겠지. 그게 시절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시절 인연이 들어가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죠. 고생 똥 빠지긴 많이 하고 깨달아. 당신은 아직까지 수업료가 부족해. 고생이란 수업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남조선은 목소리 작아가지고 읽겠나. 좀 크게 해서 좀 마이크 뒤로 돌려줘. 크게 할게. 아 괜찮아요. 나 크게 할게. 뭐 싹 돌리면 됩니다. 아이고 그 뭐 마이크. 헬리콥터네. 그 뭐지? 마이크 담당자가 너. 고층 아파트 보면 기중기 있잖아요. 기중기랍니까? 저희 보면 저긴 저기 그 마이크 선이 있잖아. 긴 그지? 아니 하세요. 내측의 행동을 분석하여 내측의 마음을 안다. 심리학이란 마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과학적으로 추구하는 학문이다. 마음은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그것을 관찰할 수는 없다. 그래서 행동으로서 밖으로 나타난 것을 관찰하여 그 행동의 이유, 원인을 분석하여 내측에 있는 의식이나 마음의 움직임을 분명하게 밝혀간다. 그죠? 분명하게 이거 보세요. 이건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학 책을 보고 제가 정리한 겁니다. 심리학은 사이콜로지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의 심, 사이키와 논리의 로고스, 이성을 조합한 것으로 19세기 독일 철학자 헬베르트가 최초로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어 같은 독일의 빈트가 라이프치히 대학교에 심리학 실험실을 창설하고 심리학은 과학으로서 이거 독립했다. 마음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죠? 마음의 논리.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구조로 됐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전부터 인간은 마음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 마음에 대해서의 학문적인 고찰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으로 보이고 그 생각이 후에 심리학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그 후 중세 유럽의 그리스도교의 영향으로 한번 끊어졌지만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은 17세기에서 18세기가 되자 프랑스의 데카르트, 영국의 로크계의 철학자에 의하여 재차 마음의 탐구가 시작되어 간다. 계속 그 시대에 맞는 철학자, 심리학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교도 이 시대에 맞는 불교의 어떤 그런 새로운 견해, 시대에 맞는 견해를 우리가 아까 오더 메이드가 나왔잖아요. 이 시대에 맞는 옷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복고로 돌아간다 하듯이 계속 이게 변한단 말이죠. 변천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지못을 읽어볼 거예요. 카운슬링의 심리학의 지시는 불가별. 심리 카운슬링이란 마음의 고민이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다 좋은 상태로 가기 위하여 주로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심리 카운셀러는 내담자를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그 마음에 공감하면서 이해를 깊이 하고 내담자와 같이 문제 해결을 목지한다. 이거 중요하죠? 그죠? 내담자를 전면적으로 인정한다는 거는 그게 아니라 하면 안 됩니다. 들어줘야 됩니다. 공감이에요. 공감이라는 같이 느끼는 거예요. 아, 아파요. 상대가 뭐, 특히 뭐 자식이 막 이상한 소리 해도 그러니? 아, 그러니까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해를 깊이 한다는 거는 상대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 해결을 꾀하는 겁니다. 그죠? 네. 마음의 문제와 마주하는 카운셀러의 업무에는 심리학의 전문 지식이 요구된다. 카운셀러의 장르나 작용 장소에 따라서는 자격 인정을 받기 위하여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배우고 경험을 쌓는 것이 요구되는 케이스가 많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학위를 따는 것도 아니고 뭐 이제 무슨 뭐 어느 정도에 이제 나이 먹었는데 다시 무슨 뭐 학생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런 환경이 있으니까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한번 전문적으로 제가 전해드릴 테니까 저 사람 몰라 이래도 공부하죠. 그죠? 불교도 다 뭐예요? 깨달은 사람이 쓴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심리학도 전문가가 쓴 그 책에 있어서 제가 그걸 보고 제가 받아내서 필요한 걸 제가 번역해서 전해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심리학자는 별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 심리학자는 거의 일본의 것을 흉내내고 있어요. 일본이 먼저 서구 걸 받아들이고 일본에서 일본 심리학을 만들었습니다. 가공시킨 거죠. 가공의 천재가 일본이거든요. 나쁘다 볼 수 없어요. 왜 자꾸 우리는 식민지 때 어떤 열등의식을 가지고 일본을 비판하냐고요. 다 일본 걸 흉내내면서. 일본 거 흉내 안 내는 거 있습니까? 가라오케도 일본 거예요. 음식도 일본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 퇴폐 문화도 전부 일본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일본 욕을 해요? 나 일본이 감사해요, 오히려. 열등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치? 옛날에 우리 8.15 해방인가? 그때 일본군이 돌아가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30년 후에는 문화를 가지고 정복하겠다 했어. 지금 문화에 정복 당했잖아. 맞죠? 지금 우리 불교 일본하고 30년, 50년 차이 나요. 제가 그 현직에 있을 때, 법무사 강사를 했을 때 교육원장 스님이 나보러대요. 스님 같은 스님 필요하다고. 일본어 잘하고. 왜? 일본이 최고니까. 이론으로는. 그래서 이런 걸 좀 전해야 된다. 일본을 이기려면 우리가 일본 어떤 연구한 것을 의지해서 일본을 갖다 능가해야 되잖아요. 자꾸만 보지만 외국어를 정리한 게 일본이거든요. 외국어 그대로 원서를 갖다 받아들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보세요. 불교 경전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어렵죠. 중간에 쉽게 변수를 해주는 사람 필요하죠. 그게 일본입니다. 사람들이 이러면 또 저거는 일본 매니아 나왔다 그래요. 매니아예요.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내가 좋은 걸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안 받아들이면 될 거 아니에요. 나한테 안 맞는 것을 전부 받아 쓰면서 왜 쓸데없이 이렇게 열등의식을 갖냔 말이에요.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오포살림 이게 이제 영어는 이제 학자들 플라톤부터 소크라테스 제자 플라톤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해 왔어요. 많은 사람이 마음에 대해 생각해 왔다.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제자, 육체는 사라져도 영혼은 남고 오감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물의 본질을 이데아라고 명명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제자, 사람은 진료. 진료는 철학적 용어죠. 그거 이제 나름대로 설명을 써놨어요. 읽을까요? 네, 읽어보세요. 철학, 형식을 갖춤으로써 비로소 실체로서 실현되는 소재.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료를 형상과 함께 존재의 근본 원리라고 생각했다. 이를테면 건물의 구조는 형상이며 제목은 진료인. 그것이 이제 진료의 설명이죠. 형상으로 성립하고 있고 마음은 신체 기능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지금 참으로 사고를 하고 있는 자신만은 의심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겠죠, 그죠? 난 생각하고 있다. 때문에 인간이다. 노크. 사람의 마음은 원래 백지 상태로 경험에 의해 관념이 더해져 간다고 생각했다. 존 로크. 빈트는 의식된 경험, 감정, 기억의 전체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뇌관법에 의해 마음을 분석하는 것을 시도했다. 실험과학으로서 심리학을 확립시키고 심리학 실험실을 창설하고 모든 심리학의 발전에 공헌했다. 심리학의 기초를 확고하게 했다고 하는 점에서 심리학의 부라고 불리우고 있다. 그죠? 신앙의 아버지. 그리고 누구죠? 그 의학의 아버지는 의학의 아버지 누구더라? 아르키메데 히포크라테스. 그죠? 히포크라테스. 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사람이 1800년대 사람인데 모토라 유지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번이 처음으로 모토라 유지로 일본에서 처음으로 미국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인물. 귀국하고 나서는 동경대학의 교수가 되어 빈트처럼 심리학 실험실을 창립, 일본의 빈트라고 불리웠다. 이와 관련해 일본에서 처음으로 사이컬러지를 심리학이라고 번역한 것은 서조 니시야마네 일이다. 네네. 내가 결국 뭐 일본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동경대학이잖아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이어져 온 사람들을 이렇게 열고 해놨더라고요. 결국은 이분들이 축을 이루었다는 거죠. 이분들이 축이지만 그 가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제일 그래도 공원이 크니까 이렇게 해놓고 더 제가 하려 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꼭 뭐 토론을 해도 되겠습니까? 뭐 줄어줄 해가서 다음 시간은 이제 심리학의 어떤 장르, 심리학은 뭐 교육심리학, 범죄심리학, 뭐 자연심리학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또 알기 쉽게 주부심리학, 또 뭐 쇼핑심리학 아주 세세하게 분류해서 그 지금 음주심리학, 싸움심리학 그런 것까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심리가 드러나잖아요. 싸우면서, 술 먹으면서,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심리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 상태를 보는 거죠. 이 마음 상태가 결국 뭐겠어요? 결국은 자아입니다. 자아. 아까 데카르트 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나가는 것이 나를 갖다가 좋게 존재시킬 것인가 나쁘게 존재시킬 것인가 정해져 있어요. 그죠? 내가 시험을 못 봤습니다. 그럼 시험 못 봤으면 심리가 어때요? 기분이 안 좋죠?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시험 못 보니까 그럼 거기에 이제 우울하죠. 근데 보세요. 나는 생각합니다. 존재합니다. 결국 시험 못 봐서 나는 우울하다. 존재하지만 그걸 갖다 초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내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알면은 상대가 얘기하는 건 들어도 이 사람 어떤 심리가 다 알아요. 어느 정도인지 다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옛날부터 많은 신도들이 그랬어요. 상에서 무섭다고. 내가 왜 무서워요? 깡패요, 내가 살인자야. 자기 마음을 보니까 그러겠지. 그죠? 자기 마음 보니까. 나도 마음을 보고 얘기 안 하면 되는데, 얘기를 하잖아, 나한테. 그래서 그게 딱 들어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 추악한 걸 하지 마세요. 더 이상 나쁜 업은 끊어버리세요. 그게 아트만이거든. 아트만은 업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걸 아트만 하면서 보이는 거야. 난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변명하지 말라 하잖아요. 그리고 얼버무를 넘어가지 말라고.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게 당신이 그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지. 결국 열등감이잖아. 어떤 사물에 대해서 자기가 이걸 못하니까,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하니까, 상대가 그걸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죠. 근데 그걸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변명하지. 그렇게 더 추잡힐수록 그거. 그냥 미안하다면 끝나는 거예요. 아, 인식 부족이었습니다. 아직 몰랐네요. 하면 되는데 거기에 또 이상한 말 나오면은 아, 열등하구나. 아직 정신세계 미숙하구나 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예요. 그죠? 어떠세요? 공부하시니까. 불교에도 네 가지 마음이 있거든요. 진실한 마음, 그 염려심, 또 인연 따라 나오는 마음, 또 육단심, 신장, 그리고 또 뭐 네 가지 있는데 하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불교 윤식에서는 51가지 마음이 있다고 배웠죠. 그죠? 8가지 마음의 근본, 제8식이 있는, 아니, 8식. 1, 2, 3, 4, 5, 6 전육식에서 제7 말라식, 제8 아리아식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세상에 작용하는 심소, 마음의 어떤 구체적인 작용이 있다. 51가지 있죠. 그걸 갖다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그 51가지 심소 중에서 그 나쁜 건 안 써요. 거기서 번뇌 안 쓰죠. 제7 말라식 안 쓰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님 되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을 버리라는 얘기야.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 얘기되는 수로는 무아입니다. 나를 없애는 거죠. 내가 없는 게 아니라 나를 좀 내려놓아라.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그게 공이죠. 그게 무기죠. 그죠? 그거를 이제 작용시키면 중도로서 작용을 시키죠. 관계. 중도는 결국 나 좋고 상대 좋고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오늘 어때요, 공부가? 저는 말 다 했어요. 지금부터 스타트 했으니까 얘기 보세요. 공부하고 보니까 뭐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같이 이렇게 정리해서 공부하는 게 헐 귀에다 들어오죠. 기승기 운전사야. 그래서 우리 옥보살이 귀여워. 저렇게 상대된 필요가. 공부하는 장소예요. 공부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연습하는 장소입니다. 연습할 때는 어떤 것도 다 해요. 연습이기 때문에. 집에서는 시합이에요. 밖에 나가서 시합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연습하면 안 돼요. 밖에서 시합하고 여기서 연습하고 여기서 지랄 발랄 해도 돼. 왜? 연습 장소니까.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은 도반이 돼야 된다고 내가 계속 극구 주장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 왜 또 변하니까. 사람들 변하게 돼 있어요. 자기 싫은 마음이 영원히 싫은 마음이 있을 수 없어요. 좋은 마음이 영원히 좋은 마음이 있을 수 없어요. 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어제 일을 잘 보셨습니까? 다행이에요. 일이 우선이에요. 일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공부지. 공부를 우선으로 해서 일 안 보면 남편을 쫓겨납니다. 자, 사고사는 책 많이 보잖아. 그죠? 눈이 아파서 책을 못 봐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거 공부하니까 평소에 공부했던 게 다 나오죠? 유튜브로 듣는 게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유튜브로 들으면 스님 말씀하시고 보살님들 좀 더 말씀 한마디씩 다 하시고 하니까 네. 그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살님은 어떠세요? 스님은 이게 심리학적인 거를 준비를 해서 네. 학문적인 어떤 그리고 철학적인 것을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이렇게 해주시니까 제 마음에 있는 거를 또 점검이 되잖아요. 아, 학문적으로도 이렇게 표시가 되고 맞네 이렇게 지식해보는 그렇죠. 거. 네, 내 마음 이론적으로. 네, 이론적으로 내 마음 상태가 이론적으로 예전에 만든 내가 이걸 읽어봤다면 머리 아팠을 이론이에요. 예, 머리 아팠을 것 같아. 제가 네. 머리 아파, 골치 아파 이래가지고
이렇게 안 봤을 수가 있는데 좀 이렇게 쉽다면 뭐 쉽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예, 불교적으로 종교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매치시켜보는 그런 게 그렇죠. 있으니까 이 점검이 된다 해야 되나. 네.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또 표현이 되고 하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되고 이제 여기서 얻은 결론이 상대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제일 큰 중요하죠. 포인트인 것 같은데 둘이서 이렇게 할 때는 한 사람이니까 그지 네. 한 사람 마음하고 같이 되는 거는 어찌고 물론 어렵지만은 그래도 조금 수월하잖아요. 네. 근데 뭐 단체적으로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일이나 그 사안이 벌어질 때 단체적으로 할 때는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포인트를 어떻게 맞추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아. 그러면 자기 고집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 단체에서 또 중요시해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각각 그 모여진 사람의 그 마음 상태들도 다 알아봐야 되고 이런 게 전체를 알아서 그 아예 분도 그 마음을 결정지어야 되는 그게 참 어렵겠다. 두 사람이나 뭐 세 사람 정도야 이래 하지만 근데 거기에서 자기가 어떤 판단을 내려서 어떻게 결정해서 해야 되는가 그 문제가 지금 내가 딱 떠오르대. 물론 상대 마음을 알아야지 뭐 이런 일 알아야 되는데 자 전체나 어떤 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그 상황의 분위기에 중심이 되어서 가장 좋은 엑기스를 뽑아내느냐 그것도 참 중요하겠다. 그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워요. 네. 처음에는 신앙을 개적인 신앙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우선하는데 좀 신앙이 이제 발전되고 이제 공적인 것을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많아지면 여러 의견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맞춰야 저기도 맞춰야 되고 무시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어영부영해도 안 되고 자기 주장을 내세워도 안 되고 그 진짜 그 하모니 이루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단체에서 어떤 일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구성원들의 이제 어떤 의견을 듣고 거기서 이제 판단하는 거는 이제 책임자가 하는 거죠. 여기서 책임자는 욕먹어요. 근데 사실 책임자가 돼서 그 사람이 인격 완성이 됩니다. 어떤 일을 해보면 이 사람의 역량이 드러나요. 사람은 자기가 잘한다 생각하지만 전체를 보고 어떤 그런 일의 어떤 목적, 일의 어떤 그런 색을 놓고 볼 때 전부 밸런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그분한테 어떤 책임을 맡기면 우선 하죠. 근데 그게 뭐 소리가 나고 잘 안 되면 좀 이렇게 지도를 하죠. 어드바이스. 그거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해서 자기가 잘 조절하면 그 사람의 영향이 늘어나는 거고 그렇다고 않고 계속 고집만 부리면 그 영향이 늘지 않습니다. 오늘 고집만 세지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서 이거를 어떤 그 책임을 맡으면 상당히 일본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똥줄 탑니다. 책임자가 되면. 너무 무시해도 안 되고 또 내가 너무 주장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내가 너무 또 내 그 주장을 내려놓아도 안 되고 또 어디 일을 무시해도 안 되고 이 진짜 어려워요. 1대1 관계는 말씀하기 쉬워요. 그렇죠? 1대1 그 사적인 관계잖아요. 이게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운 거예요.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사적일 때는 정말 부드러워요. 공적일 때는 가차 없습니다. 칼로 잘라버려요. 싫으면. 왜? 나는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잖아요. 내가 배를 잘못 몰면 다른 사람한테 나쁜 대로 인사하잖아요. 그때 저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부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내가 부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요. 틀리든 맞든. 거기서 내가 이제 조절하죠. 사후 처리를 하죠. 아, 이런 내가 좀 오바했구나.
아 이건 내가 좀 부족했구나. 아 이건 맞았구나. 그러다 보니 이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죠? 네. 참 오늘 말씀이 너무 공감돼요. 진짜 점점 이렇게 크게 느끼시는구나. 요즘에서는 어때요? 갱년기 얼굴 홍조를 띠. 그 좋은 거 아닙니까? 저도 지금 갱년기지 얼굴이 달아올라요. 막 뭐가 나오고 이게 어디죠? 뭐 지금 그래요. 몸이 안 좋네. 그게 이거 하지 말고 이걸 빼갖고 한 사람한테 마이크를 주는 게 나아. 아 그럴까요? 그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거는 내가 얘기를 함으로써 내 공부도 되고 또 이걸 또 듣는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구나. 정말 공부 재밌구나. 그러니까 옳고 그르고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유튜브 상에서 사람들이 유튜브 상 화면이나 목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배우잖아요. 네. 우리가 말하는 우리는 이렇게 법자식으로 이렇게 상호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수업하는 걸 다른 사람 우리가 말하는 것도 그 사람이 아니 옳고 그르고 잘하고 못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렇죠. 연습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거 이러면 듣는 사람이 좀 짜증날 수 있거든요. 그런 배려고. 짜증날 수 이왕 유튜브에 올리는 네, 거 네. 막 그냥 우리 민낯을 드러내는 게 낫지 잘하고 못하고 또 발전돼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낫지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이 짜증나요. 이해됩니다. 스님 말씀은 잘 들리고 이거 이제 되니까 네, 마이크 잘 저희 들리는데 스피커 비슷한 그러면 우리는 기다려주잖아요. 음. 그럼 듣는 사람도 계속 이래 하니까 네. 차라리 그냥 아 그래도 다 그런 그 어떤 분위기를 알 수 있거든. 그건 필요 없고 그럼 듣는 예. 사람은 아니고 좀 짜증스럽게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연구해보죠 그것도. 네. 요즘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전에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저를 보면은 전에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제 머릿속으로 생각해갖고 이게 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루 종일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이 해결되면 그래 맞네 이렇게 해결됐는데 맞네 이렇게 혼자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내 생각의 틀 안에서 살았다고 봐지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될 수 있으면 내 생각은 빼자 내 생각은 지워버리자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글로 쓰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이제 글로 이게 쓰다 보니까 표현을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해결도 되고 또 이제 거기에 누가 조언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얘기가 나오면 그게 이제 또 내 생각이 아닌 다른 사람 생각을 듣게 되니까 하게 되고 그래서 또 이제 지금은 조금 다른 사람하고 내 생각을 아니면 내 지금 문제를 얘기하게 되거든요. 이제 근데 전에는 그거를 왜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더라 이런 생각 때문에 그거를 누군가와 얘기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누군가와 얘기를 함으로 해서 그게 내 생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될 수 있으면 그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서로 간에 또 내가 모르는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는 길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뉴스도 잠깐 보니까 뉴스가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을 잠깐 보니까 91살 먹은 할머니가 TV나 아니면 뭐 이런 뉴스를 보다가 그 모르는 사람한테 편지를 쓴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도 아팠던 그 편지를 모르는 사람한테 편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을 나를 인정해주는 내하고 같은 생각을 해주는 내 아픔을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도 있구나 해서 그 사람도 치유가 되고 이 사람 같은 할머니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6.25 때 뭐 아버지를 총살당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아픈 기억이 있었는데 그렇게 아픈 사람하고 같이 공감을 하면서 그 아팠던 마음이
치료가 된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딱 그런 거를 보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해서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어떤 과거에 있던 상처받았던 일 아니면 내가 고민했던 일들이 이렇게 해결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딸하고 딸의 입장이 돼서 얘기를 하려고 많이 얘기를 하고 뭐 카톡이나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런 뭐 자기 입장을 해주다 보니까 조금 마음의 얘기를 조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씩 더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방금 유지보살 이야기 네. 하는 거 보고 생각이 방금 나는데 네. 저희 어머니하고 어제 병원을 갔거든요. 병원에 아, 병원 하셨어요? 아프신가? 정신 아. 거기 오는 사람들은 와 잠 못 자고 정신적으로 치매. 치매는 아니고 와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견디기 어려우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오는 데인데 우리 차례를 기다리면서 이제 하는데 옆에 우리 어머니가 옆에 분한테 나이도 젊어요. 한 60대는 안 됐는데 50대 중후반 그분한테 말을 걸면서 자기도 잠이 안 오고 잠이 안 오는 수면제 때문에 이야기하고 어떻고 해서 그러니까 대화의 소재가 같으니까 이야기가 통한다니까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젊으시니까 그분은 우리 어머니보다 이렇게 마음을 알아주면서 이렇게 같이 잠을 못 자는 그런 게 있으니까 알아주니까 이분이 억수로 자기 마음을 알아주면서 말을 하니까 억수로 공감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가면 절에도 다니다 갈 데 없으면 절에 온나 절에 와서 부처님 믿고 공부해라 내 어디 다니는데 네. 네. 절에 오라고 막 하대. 아이 그분이 뭐 미타서든에 다니신다 해가지고 어머니는 그때까지 이제 어머니 또 포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아이고, 이래저래 대단하시네. 이제 하면서 또 다른 분들로 대화하시고 아, 이래 하시더라고요. 자신감이 이제 넘치시. 하시더라고. 이게 어머니가 주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가시면서 막 어머니 고맙다고 알아주니까 아, 고맙다 하고 어머니 같이. 잘 가시라 하고 이제 이래 하되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아니까 그죠? 네네. 비슷한 어떤 마음을 그게 있으니까 알아주니까 그분들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이 친근감을 표시하고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상대 마음을 얼마나 알아줘야 되겠나. 글쎄 정말 많이 알아줘야지 서로 이 공감대가 잘 형성이 되겠다. 유지보살 말할 때 그 생각이 나서 아이고, 잘하십니다. 네. 효도밖에 없죠. 제가 제일 잘 못하는 게 상대와 얘기할 때 공감대 형성하는 상대방한 이 얘기했을 때 그거를 그래 하는 제가 취해줄 수 있는 그런 거를 표현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상대에 호응해주는 거를 그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저를 이제 아, 누구? 딸하고? 모든 사람들하고 관계할 때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아니,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 뭐 대답이에요? 아니면은? 대답도 그렇고 거기에 생각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래 말을 한마디라도 그렇다 하면서 그래 아팠겠다 이렇게를 해줘야 그래도 되는데 그냥 마음속으로만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거를 표현을 잘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 자신이 저를 이제 보면은 그래서 그 관계를 공감을 해주는 그거를 못 하고 있구나 저를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하려 하는데 입에서 잘 안 나와요. 제가 그 액션이 아, 예를 들면? 그냥 뭐 옆에 친구하고 한다든지 아니면 식구 아니면 뭐 도반들하고 얘기할 때도 주로 이제 사무실에서 뭐 얘기한다 그러면 옆에 친구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옆에 친구 같은 경우는 그걸 굉장히 좀 리액션이 강하게 나오거든요. 아, 근데 저는 그거를 좀 강하게 안 하는 편이에요. 그거를 표현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제가 그거를 속으로 생각을 해봐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서 이 액션이 안 나올까? 얘가 잘했으면 잘한 거는 그거 참 잘했네 이렇게 하고 막 좀 해주면 얘가 더 좋아라 할 텐데 그거는 왜 안 해줄까? 내가 얘를 이런 마음을 질투하는 건지 아니면 안 좋아해서 그런 건지 지 잘났다고 그거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런 마음이 있는지 제 마음을 그런 상태를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떠나서 일단 내가 마음을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좀 칭찬할 때는 칭찬해주고 이거는 조금 안 좋을 때는 안 좋다고 해줄 줄 알아야 되는데 안 좋은 거는 거의 입을 담아버리고 좋은 것도 그냥 그래 그냥 그 정도에서만 좋다고 표현해 주지 그걸 조금 오버해서 좋다고 칭찬해 주는 거 그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마음이 거기 가냐고 그러지. 그걸 인정하냐고 그러지.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러니까 상대 어느 누가 관계할 때도 네.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냐고 그러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 마음에서 진심으로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번 근데 공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공감을 못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 마음에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거는 네. 상대한테 얘기를 해서 공감은 되지만 상대하고 이렇게 액션 그 말든 잘한다 그렇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자기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인정하면 그게 공감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근본이 안 되면 이게 그때는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딱 그까지 플러스돼서 나옵니다. 그게 중요해요. 내 마음으로 저 사람에 대해서 공경하냐, 저 사람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냐, 이것이 공감이거든요. 이게 제일 근본적으로 중요해요. 말하고 안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저 사람이 얘기하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형식적으로 네, 그래요 해놓고 속으로는 아이고 하면 그런 공감 아니에요. 대부분 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네. 형식적인가 하고 마음에서 진짜 우러나서 나오는 거를 상대방이 느끼잖아요. 본인도 네. 본인이 느껴지면 상대방이 느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제 잘한다, 못한다, 싫다 이거를 좀 표현을 하다 보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공감이 더 쉽게 와닿지 않을까. 그렇죠. 그게 시작해보세요. 그렇게 알았으면. 네. 그렇게 자꾸만, 그러니까 말과 마음은 둘이 아니라 하잖아요. 생각이 긍정이면 말도 긍정이고, 생각이 부정이면 말도 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먼저냐, 마음이 먼저냐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조금 부족하다 생각하면 공감대 형성을 해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먼저 공감이에요. 공감이란 같을 공자에 느낄 감자거든요. 그러면 상대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얘기할 수 있고 저절로 되거든요. 그게 이제 수행 과제네요. 보살님. 남자 보살은 어때요? 저 아까 정리를 좀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앞에 사람이 너무 길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늙어들었습니다.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저는 금방 여지보살 딸하고 간 게 저도 또 딸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저는 심리학을 떠나가지고 저는 우리 자식들하고는 제가 그 수준에 저들이 좋아하게끔 마음 열어서 얘기해주고 받아주고 하는 좀 그런 게 제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 저를 진짜 친구같이 생각하고 아주 많은 얘기를 하고 내가 또 걔들하고 얘기하면 내가 어른이다, 엄마다 하는 생각을 잊어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애들이 오바해가 엄마를 또 가리키는 또 그런 일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거를 내가 또 맞춰주고 저거 입장돼서 얘기하는 것도 조금 적절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했고 오늘 이 심리학 공부 저는 처음 오늘 조금 체계적으로 배웠는데 결국 이 카운셀러하고 저는 스님의 역할이 똑같은 역할이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카운셀러도 그 사람 상대 마음에 공감을 하고 신뢰를 줘서 그 사람 마음속에 그 뭐를 끌어내주고
끌어내 주는데 결국 이렇게 그 사람이 심리가 불안한 심리를 치유해 가는 거를 카운셀러는 끌어주고 이렇게 부추겨 주잖아요. 그러면 결국 답은 나중에 정리해서 답을 찾는 거는 본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그 물꼬를 못 터서 본인이 해결을 못 하는 거고, 그러면 불교에서도 결국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것은 부처님이나 스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치는 진리의 법이 있지만 우리가 그거를 잘 파악을 못해서 스님이 우리한테 지적을 해주고 조금 물꼬를 틔워주면 그거 결국 정리하는 거는 자등명, 내 자신이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자금이 중요하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양복점, 양장점이 많았어요. 전부 오다메이드입니다. 근데 그 양복점, 특히 소공동, 여기, 아니요, 서울의 소공동이고, 부산에는 광복동이겠죠. 그럼 거기 양복점은 엄청 비싸거든요. 왜 비싸게 했어요? 그 사람에게 맞는 옷을 해주니까. 양장점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비싼 거잖아요. 수공비가. 결국은 의사도 명의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상태에 있어서 맞게 치료를 해주니까. 카운셀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친구하고만 관계하면 안 되지. 친구하고 관계할 때 친구. 또 상대가 오버한다 생각하고 안 되는 사람은 부모와 자식.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그때에 따라서 자기가 무쌍해야 된다는 것이 오다메이드 아닌가. 그러니까 어렵죠, 사실은. 근데 카멜론이 돼야 되는 거죠. 자기를 갖다 수시로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무아가 되지 않잖아요. 무아는 나를 없애는 거니까 그때그때 따라 배역이 주어지면 배역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뭐 결론은 아닐까. 되겠죠.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계속 제가 이제 준비를 해서 사실 이거 한 4시간 걸렸어요. 또 제 잘하지 않은데 제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지.